예, 이번 시간에는 면접 7번째 시간으로서 설득형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저 설득형 인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설득형 인재로 느낌을 주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형 인재를 좋아한다. 근데 그 설득형 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알 수 없을 때 면접관도 사람이 물론 실수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끔의 질문의 핵심을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면서 추측해서 동문서답식에는 절대 답변하지 마라. 이때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서 핵심을 알아듣고 답변한 것이 좋습니다. 뭐 팁으로 잠깐 팁으로 말씀드렸는데,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득형 인재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프로를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변 1, 2, 3, 4, 5, 6 어떻게 답변할까요?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답변하는 게 설득형 인재로 상대방은, 면접관은, 채용 전형자는 설득형 인재로 평가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면접에서도 내가 설득형 인간으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1번 같은 경우 뭐예요? 제목이 코믹 영화 같길래 빌렸더니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변명형. 회사에서 변명형 제일 싫어하죠. 두 번째, 엄마도 사춘기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다 봐요. 저희 때는 다들 호기심이 왕성하잖아요. 저 믿죠? 이게 뭐예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형이죠. 예, 설득형이 요런 형태로 얘기하는 것이 설득형이란 얘기예요. 친구가 맡겨놨어요. 진짜 짜증나게 이런 거 맡기고 난리야. 이건 뭐야? 책임 전가형.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그랬어. 이건 애원형. 비디오를 확 끄면서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테이프를 들고 나간다. 이건 뭐야? 적반하장형. 부모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애교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득형으로 평가받는 답변 형태는 어떤 거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야, 황당 질문 사례. 심층 압박 면접에서 있는 건데, 이 황당 질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심층 면접, 압박 스트레스 면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게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인데 2003년도에 꿈의 피라미드에서 압박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용어를 학여부에서 우리가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이게 용어가 정립이 됐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요새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심층 면접 속에는 압박, 스트레스, 창의성 면접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심층 면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면접관이 많고 그 지원자가 한 명이다. 그럼 면접관이 많고 지원자가 소수인 경우 황당 질문이나 심층 면접이 많이 시도가 되죠.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면접을 위한 질문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 감정, 이거 면접이에요. 그냥 가면 뭘 어떻게 면접관이 뭘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이게 면접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걸 감정, 왜 저 사람이 날 지금 처음 봤는데 왜 지원자라고 해갖고 면접관이라고 왜 저렇게 질문하지? 감정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답변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별도로 공부하면 안 돼요. 심층 면접에 정답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 10문제를 잘 정리해서 그때 응용해서 답변하면 돼요. 심층이 10문제 이거 가지면은 많이 답변이 됩니다. 이걸 별도로 공부는 하지 마세요. 예상 질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말고 참고만 하라. 예상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보고 이런 형태에 이렇게 답변하는 사례도 있구나.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 이걸 본인이 연구하시면 돼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취업 커뮤니티에서 찾은 앵무새 답변은 감점 1호 대상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건 뭐예요?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취업 지원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대로 답변하면 면접관도 그걸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답변하지 마라. 거기 앵무새 답변을 응용해서 나의 것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라 하는 걸 말씀드렸고, 유머 감각으로 재치 있게 넘기는 방법도 좋다. 유머 감각으로 재치 있게 넘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심층 면접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핵심 10문제 또는 유머 감각으로 살짝 피해가는 거 요령입니다. 확실한 반론 아니면 단점을 솔직히 인정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면접관 7명이다. 지원자 1명이다. 5대1 면접관 5명, 7명, 5대1, 7대1 면접이다. 이때 함부로 어설프게 거짓말하고 들어갔다가는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면접관이 많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첫 질문에 잘 보이려고 자칫 꾸며서 거짓말하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막혀요. 본인의 수습을 못해서 당황해서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눈물 질질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명의 면접관 있을 때 면접 시간에 쫓길 때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면접관이 5, 7명이다. 이때는 한 명이 면접 질문을 하고 6명이 노려보면서 말꼬리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끈기 있게 이미지 관리하라. 기분 나쁜 질문에 흥분하지 마세요. 이 압박을 해놓으면은 톤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억양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아나운서가 어때요? 뉴스 진행할 때 톤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술자리에서 보면 술 한두 잔만 들어가면 막 그 식당이 다 떠나갈 듯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야, 목소리 좀 낮춰. 막 이러면도 좀 있으면 잊어먹어. 막 본인의 톤소리를 몰라요. 억양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톤수가 억양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면접 같은 게서들이 보면 술을 몇 잔 먹으면 막 톤이 막 올라가고 막 흥분하는 애 있어요. 그냥 다혈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톤이 일정해야 된다. 얼굴 표정 압박한다고 얼굴이 하얗다 빨갛다 이러면 아웃이에요. 지원자의 본심과 위기관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접관이 고의적으로 비위를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면접이에요. 이걸 면접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장시간 동안 집요하게 질문 받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 지친 모습을 보여요. 하품을 씩 하는 경우 있어요. 간다. 아웃이에요.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왜? 이 황당 면접은, 압박 면접은, 스트레스 면접은 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혹시 다혈질로다가 뭐 집어던지지 않을까. 억양이 막 높낮이하고 막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은 뭐예요? 승질나면 집어던지거든요. 따지기식의 답변, 질문은 절대 금지하라. 면접관이 막 압박하면 면접관님 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 순간 네 죄송합니다. 질문 끝. 그리고 바로 불합격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따지면 안 돼요. 면접관님 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한 거예요, 지금. 면접임을 명심해라. 그래서 이 창의력,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면 이 뿌리가 있으면 이 여러분들이 이 직간접인 경험, 독서, 여행을 통해서 이 줄기를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래야지만 이게 저학년 때는 뿌리는 기초 지식에 속하는 거고 직간접 경험, 독서라든가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창의성 있는 이 공부를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창의력,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식 답변을 피해라. 답변자의 총체적인 사고력과 순발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순발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답이 없는 만큼 당하지 말아라. 질문 의도를 파악, 단순 명료한 나만의 정답을 내놓으면 돼요. 억지로 갖다 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당하지 마세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스트레스형 질문은 구직자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하거나 약점을 꼬집어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구직자의 참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왜? 다 애워왔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거 학교 뭐 상담 선생님한테 하고 다 예상 질문하고 모범답을 애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식으로 면접을 하면 면접관이 다 당하는 거예요. 100%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1, 7대1 면접을,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가 다 애워왔으니까 한 명이 질문을 딱 던지고 6명이 노려보면서 물어뜯기식 질문을 들어가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잊어먹고 토해내는 거예요. 본심을 토해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층 면접은 머릿속에 애워놓은 거를 당황을 시켜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구직자의 참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질문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모르는 질문이거나 대답하기 곤란하더라도 재치 있게
그냥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 유머라든가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심층 면접, 스트레스 면접, 압박 면접인데 질문에 당황하거나 그런 표정을 보이면 감점이에요. 심리학 교수님이나 정신과 의사를 동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무 지식, 심층 면접, 채용부서 실무진이 직접 면접관을 나서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묻는 방식인데 절대로 이거는 금지해라. 실무 지식 차원으로다가 이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무릇듣기는 아니에요. 이건 실무 지식을 가지고 심층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짓말 하시면 이건 들통 바로 나요. 일반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말문을 열은 맨 처음에 딱 앉으면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가정 환경의 어떤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가벼운 질문을 던져요. 압박 심층 면접을 보시면 그다음에 일반 상식 또는 가치관 등을 묻는 기본 질문을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직무 지식에 대한 질문 혹은 다양한 사항의 대처, 능력 평가, 스트레스 면접의 분위기를 조금씩 조성해 나갑니다. 물어뜯기, 꼬리 물기 질문을 이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층 면접,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 황당 면접, 순발 창의력 면접이라고 하죠.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말문을 열고 기본적인 거를 질문하면서 물어뜯기 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때 또 물어뜯기로 넘어가는데도 이 친구가 예원대로 잘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상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머릿속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지 보겠습니다.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제가 96년도부터 1차 서류 전형, 2차 집단 면접, 3차 자기 안에서 필기시험 적성 검사, 4차 자유토론 면접, 심층 면접, 7대1 압박 면접, 식사 면접, 5차 임원 면접, 6차 종합 신체 검사까지 하면서 그때 심층 면접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때는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 황당 면접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2003년도에 KBS ETV의 꿈의 피라미드를 통해서 심층 면접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지금은 다 심층 면접해야죠. 그 당시에 이제 나와서 VIP 면접이라고 했던 거로 신문에 났던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런 사례의 사람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강의하는구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임을 유념해라. 절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면접이에요. 면접.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누가 코디한 것인가? 그 색깔의 옷이 잘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근데 이러죠. 잘 웃지도 않고 인상이 좋지 않다. 이대로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기 힘들다. 그걸 바꿔보려 노력을 했는가? 너무 자주 웃어 실없어 보인다는 소리 듣지 않는가? 웃기는 질문에 억지로 참고 웃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느낌 아니에요. 웃기는 질문에는 살짝 웃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그렇다고 허허 막 웃으면 안 돼요. 인상이 나쁘다는 말을 듣지 않는가? 이러면 면접관님, 제가 어디가 그렇게 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수도 하는 거예요, 면접에. 여기서 따지기식의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이게 면접이에요, 면접질. 왜? 그리고 얼굴값 한다는 소리 듣지 않는가? 의무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의 용모 또는 헤어스타일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라. 관상을 보니 끼가 있어 보이는데 학창시절 놀았을 것 같은데 회사에 들어와서 사고를 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맨 처음부터 이러진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도 외워온 거대로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안 지우고 그대로 답변하는 것 같다 하면은 이런 형태로다가 압박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질문하고 면접관 7명이다. 한 명이 질문하고 6명이 노려보고 있다가 이런 형태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형태로 하면 면접관이 지원자가 쟤 왜 그러지? 순간 기분 나쁘고 황당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외워놨던 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요때. 그리고 이제 물어뜯기식으로 질문 들어가면 본인의 참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압박 면접의 형태인데 또 이제 계속 이렇게 하죠. 말을 할 때 짜여진 각본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화하는 동안 혹시 거짓말을 일관하지 않는가? 말을 장하게 늘어놓는데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뭔가? 외워온 대로 얘기하면 지금 지원자 말을 하는데 보면 각본대로 말하는데 말을 장하게 늘어놓는데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뭔가? 면접관이 승질내면서 하는 거 탁 던지잖아? 이러면 면접관이 지원자들이 다 당황해요. 근데 면접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당해보면 그 다음에 웬만한 면접은 누워서 떡 먹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의 면접은 압박 면접으로 당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압박 면접 당하면 순간 당황하고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웬만한 면접 가면 누가 떡 먹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면접에 당해보세요. 얼마나 황당스러운가. 그런 이런 질문에 막 답변을 못 하잖아? 지원자 왜 말을 못 해요? 지원자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겁니까? 면접하기 싫어요? 나가실래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슬기롭게 넘겨야 돼요. 질문의 요지에 적합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성격이 덜렁거리는 것 같은데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데 취업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결론이 뭡니까? 담배 피우는가? 피부가 지저분하고 칙칙해 보이는데 왜 안 끊는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론적으로 설명해봐라. 참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담배? 이따가 좀 제가 이 담배는요 금연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 일 시켜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툭 하면 내려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만 20-30분 걸려요. 금연 빌딩이잖아. 지금 우리 이 지원자 입사시키면 25층에서 근무시켜야 돼. 25층에서 담배 한 대 피우려면 엘리베이터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서 현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라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오면 20-30분 걸려. 이게 싫은 거예요. 담배 꼭 끊으시고요. 근데 뭐야? 담배 피우는가? 예, 끊었습니다. 안 피웁니다. 뭐 안 배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호주 맺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뭐 담배깡 나왔다. 가는 거예요. 담배 안 피웁니다. 원래 뭐 안 배웠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호주 맺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딱 한번 끊었는데 담배 나왔다. 이제 아웃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가수와 노래는 이제 이렇게 압박해놓고 요즘 잘 나가는 가수와 노래는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 압박해놓고 노래 시키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다 음치. 왜? 속에서 불나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건데다가 요즘 잘 나가는 가수 노래 한번 해보세요. 다 음치입니다. 그러면 이때 면접관이 또 한 번 쏘아붙입니다. 지원자 한번 음치 클리닉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이제 녹다운 돼버립니다. 로또에 당첨된 회사에 다니겠는가? 이제 이런 형태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형태구나. 저런 것도 질문이구나.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열받거나 당황하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빨갛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억양이 톤수가 높고 낮아지고 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연기업, 금연운동 독해졌다. 삼성전자 담배 피우는 직원 임원 승진 안 된다. CJ 사옥 반경 1km 이내에 금연시킨다. 뭐 이런 흡연 적발 때 인사 불이익 퇴사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금연 빌딩이 많고 금연회사가 많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담배 끊으시고요. 또 질문합니다. 너무 살이 찐 거 아닌가? 어떤 외국 회사에서는 배 나온 임원의 인사호가를 낮게 준다는데 몸 관리 왜 안 했는가? 이거는 뚱뚱하고 그러면 봤을 때 좀 살찐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키 80에 한 90kg 나간다 해도 그냥 지원자 너무 살찐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면접관님 제가 보기에는 좀 통통해 보이는데 제가 키가 180인데 7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면접관이 저걸 갖고 재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굳이 뭐 키 80에 몸무게 지금 90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면접에서는. 알겠죠? 가족의 동해 체육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여일은 지금 현재 웃고 있는데 의미를 말하고 현재 심정을 말하라. 지금 웃는데 황당해서 웃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이 인사 담당자면 지원자를 채용하겠는가? 어떡하란 소리예요? 지금까지 면접을 보고 느낀 점인데 이 회사에 별로 어울리는 인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원자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참 미칩니다. 이거 어떡하란 소리야? 예. 당장 만약 당신이 인터뷰 성적이 별로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어떻게 처리하고 나오겠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는 옛날에도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뭐 서울 시내 주유소는 몇 개라. 이건 옛날에 뭐 서울 시내 짜장면 가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걸 주유소는 몇 개라고 생각하냐. 그 근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옛날에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짜장면집이 서울에 몇 개냐? 이것을 가지고 주유소를 그걸 어떻게 짜장면집을 산출했는가? 이것을 주유소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질문한다. 한라산에 백두산을 옮긴다면 시간 비용이 얼마 걸리겠는가? 에스쿠르 이런 게 한라산과 백두산을 맞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이런 질문이 있었다. 사실은 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 질문이죠.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조리 있게 답변하느냐. 근데 이것은 모범 답안이 아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다는 거를 사례를 보고 내 걸로 다 조금만 응용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1인당 평균 금액을 추정하라. 면접이 끝나고 2천만 원을 주는데 무엇 하겠는가? 요런 형태. 뭐 한강에 물을 이용해 수영장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면 여사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시인이나 소설가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있구나. 이런 형태의 질문이 압박, 스트레스, 황당 질문, 창의성 면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만 넘어가시고 인터넷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나는 이렇게 한번 답변하겠다. 나중에 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답변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형태는 이렇게 답변하는 거구나. 요런 형태로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난 이걸 이렇게 응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이런 건 충분히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명품족이란 뭐 수능을 앞두고 서울시내 강남에 1천만 원 고액가를 손해하고 있다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회사의 잘못이나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뭐 홍보직 이런 데에서 나왔던 건데 만나지 않고 싶은 배우자와 이유는 지구상에 2명만 남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악의 발명품은 사막에서 5인 중 5명 중 1명을 구출해야 된다. 뭐 김대중 대통령, 이건희 회장님, 세종대왕, 재걸치, 이순신 장군, 손정희 회장님 중 누구를 구하겠는가? 이유는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참 이게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런 걸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이런 식으로 순발력을 보는 질문이 상당히 많다. 또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그리고 소감은 당신이 지금 면접 가면 어떤 질문 하겠는가? 이런 것도 많죠. 당신이 지금 면접 가면 어떤 질문 하겠는가? 그러나 이거는 지원자가 질문을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꼭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당신이 면접 가면 뭐 질문하겠는가? 이건 내가 준비한 거를 얘기해야 돼요.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지원자 그 3가지 지금 질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2번째 거, 3번째 거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꼭 지원자가 그 질문을 답변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대비해라.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토익이나 성적이 나쁜 사람은 뭐 대학 4년을 지우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생으로 가서 토익이나 성적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높이고 싶다.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반 면접, 신청 면접, QA 사례인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답변사를 읽고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용 제도가 약간씩 변화해도 면접 질문은 절대 급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제도는 뭐 1차 전형, 2차 전형, 뭐 3차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은 약간씩 틀릴 수 있으나 면접 질문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상 질문지가 수십 년 전 거 지금도 그대로 쓰는 그 질문이 많습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핵심 2번, 성격의 장단점, 핵심 3번, 지원 동기, 핵심 4번, 장래 포부. 이거는 뭐예요? 역사와 함께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10문제는 어쩔 수 없이 꼭 가져가야 된다. 아래 질문의 사례 중에서 20년 전부터 나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필자가 얼마 전에 모 회사에 면접위원으로 갔는데 어떤 동료, 그쪽에 그 면접 동료가 면접관이 20년 전에 나온 아래 질문들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면접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문제를 추려서 질문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더욱 놀란 것은 의외로 많은 지원자들이 모르고 답변한 것에 놀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종종 가면 저는 외부에서 이제 온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사내의 면접관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만 뭐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사 담당자가 한 명은 정도는 이제 보통 면접에 들어오고 그럼 이제 여러 부서장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면접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업무는 잘 알아도.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면접하라니까 막 인터넷 뒤져갖고 거기서 막 추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에 그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다고 그거 하시지 마세요. 그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는데. 그 저는 알죠. 저 막 질문하면 예상 질문지를 갖고 왔는데 봤더니 다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뭐 인터넷에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서 이제 그 지원자들이 그쪽 회사의 면접관들이 질문하는데 봤더니 의외로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20년 전부터 떠돌아다니는 질문을
답변을 못해요. 그거 읽어보고 조금만 말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 면접관들이 다 넘어갈 텐데 왜? 면접관들은 뭐예요? 계속 바뀌잖아요. 매년 그걸 공부해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면접 시기에 예상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험도 많지 않고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서치하고 온 거거든요. 90년도 후반부터 20년 넘게 인사부에서 근무했다면 아래 질문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많은 건 인터넷에 있는 건 알겠죠. 그러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를 계속하는 직원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한데 인사부서도 뭐예요? 인사 담당자도 2, 3년에 한 번씩 바뀌죠. 부서장도 뭐예요? 2, 3년에 한 번씩 바뀌죠. 회사는 노테이션이 잡 노테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건 뭐예요? 예상 질문 급하니까 그거 갖고 면접장에 들어온 사람이 대다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봐라. 여기 그 책에 있는 거, 인터넷에 있는 거, 아, 이렇게 답변하는 요령이 이랬구나. 그걸 알고 나는 이런 거에 이렇게 답변해야겠다. 응용하면 돼요. 저는 놀랬습니다. 면접 가면 어떻게 이 지원자가 인터넷에 있는 거 20년 전부터 있었던 거를 안 읽어보고 왔단가. 정말 제가 당황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모범 답안이 나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 회사 직원들이 질문하면 너무 답변 못해요. 저는 그 순간 이렇게도 취업 준비를 안 하고 합격하려고 왔나? 저는 옆에 사람이 질문하는 거 보고 20년 전에 인터넷에 있는 거 질문한다. 답변 못한다. 전 미안하지만 F 드려요. 왜? 입사하고 싶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면접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면접에 합격하고 싶었다면 인터넷에 책에 있는 거 모범답은 읽어보고 급하면 그거대로 얘기하던가 아니면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면접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변 요령을 알고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번 인터넷에서 봤다? 책에서 봤다? 그걸 응용해서 얘기하는 거냐? 못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 책에 있는 거 모범 답안이지만 읽어는 봐라. 한 번은 읽어봐라. 그대로는 하지 마라. 앵무새 같이 그대로 하지 마라. 그러나 한 번은 읽어보고 와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학교생활에서의 QA, 면접에서 질문과 답변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